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강동호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할 때 뼈이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제 뼈이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 이제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또 본인들이 뼈이식이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뼈이식이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뼈이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편하고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이러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판단하시게 되면 내가 저러면은 뼈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뼈이식이라고 했을 때 나누는 방식, 뼈이식의 종류를 나누는 방식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세세하게 치면 더 이거보단 많은 뼈이식 종류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식립할 때 뼈이식이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감쌀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뼈에 심는데 뼈의 밀도, 골질 이런 걸 떠나서요, 임플란트는 어쨌든 뼈에 의해 다 둘러싸여 있어야 장기간에 이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뼈이식을 하겠죠.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화살표 부위 딱 보시면 뼈가 상당히 얇아져 있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아를 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골의 폭, 이 치조골의 폭이 점차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화살표 부위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 보시면 여기에 큰 어금니가 있죠. 이 큰 어금니의 뿌리 두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과연 그런 치아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폭이 많이 줄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틀니를 오래 사용했거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치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기둥이 최소 두께가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아무리 봐도 힘을 받으려면. 그러면 여기 잇몸 두께를 빼고 속에 뼈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이게 뼈가 다 노출되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뼈가 노출된 채로 임플란트가 심겨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뼈의 볼륨을 높이는 것 중에 폭을 넓히는 뼈이식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뼈가 두꺼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으로 하는 뼈이식의 하나예요.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식이 이 측면의 뼈를 덧대는 겁니다. 물론 양의 차이는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정도까지도 뼈의 두께가 증가하는 수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위쪽 폭이 많이 좁아져 있죠. 아래쪽은 넓지만 위쪽, 그러니까 이게 치조골이고 이 분홍색이 잇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임플란트의 좋은 위치라는 게 있죠. 맞물리는 치아의 위치가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의 뼈는 괜찮죠, 이쪽은. 하지만 이쪽은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이대로 심으면 잇몸 밖으로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뼈, 이게 이제 인공뼈죠. 이런 인공뼈를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다가 덧댑니다. 그리고 여기 하얗게 하나가 보이죠? 이게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그냥 이 뼈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덮어 놓고 잇몸을 이렇게 봉합을 하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이식제가 뼈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번 사진과 마지막 5번 사진은 차이가 있죠. 그럼 5번처럼 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하게 뼈가 이런 식으로 덮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기능적으로 괜찮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1번 사진에서 만약에 나 뼈 이식하고 싶지 않은데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심게 되죠? 이것도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위치에다 심게 돼요. 이러면 뼈 이식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5번 사진과 1번 사진은 분명히 임플란트 위치 차이가 있죠. 만약에 위에 치아가 물리는 치아를 그리는 겁니다. 위에 이 치아가 이런 식으로 맞은편 치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번 경우에 치아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좀 그림을 제가 못 그리지만 대략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뭐 비슷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아래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지면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좋은 건가요? 5번이 좋은 건가요? 딱 봐도 5번이 좋아 보이죠? 1번은 뭔가 바깥쪽으로 힘이 전달되면서 장기적으로 임플란트의 부하가 가해지는 방향성도 좋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이 정도도 씹을만 하네 라고 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됐나 보다 라고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이쪽에 응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뼈가 흡수되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깊게 식립되기 때문에 잇몸 주변,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왜 뼈 이식이 필요하냐? 나는 저쪽 병원에서는 뼈 이식이 필요 없다고 들었다. 너가 좀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는 어떠한 치과 의사가 환자분들한테 이러한 설명을 해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지만 그냥 아래 도에만 놓고 뼈 이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래서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뼈 이식은 도대체 뭐냐?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뼈 이식은 측면에다 뼈 이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설명드린 뼈 이식은 수직적인 뼈 이식을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뼈 이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보죠. 이 엑스레이 보시면 이쪽 부위 보이시죠? 아래쪽에 제가 점선으로 표현하는 파란색 점선으로 표현하는 이 부위를 보시면 뼈가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어 있죠. 여기에 아래쪽 턱이기는 한데요. 이 사진이 이제 파노라마 사진의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쓰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제가 실선으로 그리는 이게 뭐냐면 신경이에요. 네, 아래턱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관이에요. 신경관은 당연히 침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피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이렇게 뼈가 녹은 경우에는 뼈가 잘 차지 않아요. 예상되는 뼈의 이제 생성 부위는 아마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리는 실선처럼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에 잠깐 보이시는 이 임플란트죠. 이게 이 정도의 길이가 물론 좀 짧은 것만 이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그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어떻게 심는다 하더라도 심을 수는 있겠죠. 근데 뒤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는 조금 어렵겠죠. 신경관 침범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위쪽 상방에다가 뼈 이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리면 임플란트의 위치도 지금보다는 조금 위로 올릴 수 있고 또 신경관을 피해서 그러니까 시술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먼저 뼈 이식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지금 뼈 이식제만 채워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데는 이런 정도의 뼈 흡수가 있었고, 뼈 이식을 먼저 해서 이 정도까지 뼈를 먼저 만들어 줬습니다. 이왕 할 거 여기까지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한 번에 올리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정도까지 뼈 이식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뼈를 높일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에요. 이 방식은 신경관 같은 이제 위험한 부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뼈를 수직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도해로 보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수 있어서 보여드리면, 좌측 사진을 보시면 뼈가 많이 이쪽에 오목하게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심으면 안 되냐 하지만, 임플란트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죠. 이런 부위에서. 그리고 아래 신경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우측 사진처럼 이식제를 원래 뼈가 있던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채우고요.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뼈로 단단히 굳어지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